자, 오늘은 사단원 민주시민과 윤리에서 시민의 참여와 시민 불복종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습 겸 핵심만 짚을게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었죠? 네, 크게 네 가지예요. 주권재민의 실현,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권력은 권력의 속성상 남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민주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아놓았더니 국민을 위하지 않고 다른 세력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치 참여를 통해 이를 견제해야 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자는 권력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민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법과 정책 자체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훨씬 더 예민한 질문을 다뤄볼 거예요. 시민 불복종이 뭔지 교과서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부정의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 밑줄 그으세요. 부정의한 그리고 의도적인 위법. 그냥 법을 어기는 건 범죄예요. 그런데 시민 불복종은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 각오하고 일부러 어기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철학자들 얘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소로입니다. 1800년대 미국 사람이에요. 당시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길러야 한다. 다시 말해 법이 부정의하다면 양심에 따라 불복종하는 게 오히려 옳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감옥에 간다 해도 그건 명예로운 일이라고까지 했어요. 소로의 기준은 뭐냐? 개인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내 양심이 옳다는 걸 누가 보장하죠? 내 양심이 편향되거나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롤스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기준이 개인 양심이 아니라 공유된 정의관이어야 한다고 해요. 즉,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만 불복종이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특히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 법과 정책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는 말입니다. 심각하게 어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고 통치권자의 심각한 불법, 노예제도에 대한 저항 등에 맞서 시민 불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시민 불복종을 했다가는 국가의 존속이 불안할 지경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또한 불복종하는 것은 심각하게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는 법이지 나머지 법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의지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하다가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적이면서도 처벌이 내려질 때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것이 롤스의 시민 불복종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나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이어야 시민이라는 말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이나 혁명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으로 싱어의 시민 불복종입니다. 싱어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타격, 즉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에 따라 싱어는 시민의 대표자들이 다수결로 법을 제정하였지만 시민 다수가 시민 불복종을 지지하는 경우에요. 대의민주주의의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이지요. 두 번째는 다수의 견해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나치의 대량 학살과 같이 엄청난 악이 발생할 것을 저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으로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마지막으로 드워키는 시민 불복종의 기준을 헌법이라고 보았어요.
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불복종을 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정리하면 소로는 내 양심, 롤스는 우리 모두의 정의관, 싱어는 공리주의 원칙, 드워키는 헌법인 겁니다. 이 차이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5가지입니다. 이건 외워야 해요. 첫째, 공동선 지향 나 혼자 혹은 우리 집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둘째, 비폭력 폭력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어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셋째, 최후의 수단 합법적인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될 때 마지막 선택으로서만 가능해요. 넷째, 공개적 행위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해요. 나는 이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어깁니다라고 알려야 하죠. 다섯째, 처벌 감수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시민 불복종은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 체계는 존중하면서 부정의한 법에만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해요. 그 자체가 나는 법치를 인정한다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시민이 국가에 불복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겨야 해요. 애초에 국가는 왜 생긴 거고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사회계약론이에요. 홉스, 로크, 루소 세 사람을 같이 볼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신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오직 사람들 사이의 약속, 즉 계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계약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각자 국가 형성의 배경과 목적을 조금씩 다르게 봤어요.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즉 모두가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로 봤어요. 이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통치자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국가의 목적은 생명과 안전의 보호. 대신 시민은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어요. 국가 형태로는 강력한 통치자, 즉 절대 군주를 지지했습니다. 로크는 달라요. 자연 상태가 대체로 평화롭긴 하지만 생명 자유재산이라는 내 권리를 혼자 지키기에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호해줄 공정한 심판자가 필요해서 국가를 만들었다고 해요. 국가의 목적은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국가가 이 역할을 못하면 시민은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했고 이건 미국 독립선언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정부 형태로는 권력을 나누는 권력 분립을 지지했습니다. 루소는 좀 더 근본적이에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자연권을 공동체에 양도하되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건 일반 의지, 즉 사회 전체에 공통된 의지여야 한다고 했어요. 개인이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고 봤어요. 국가의 목적은 공공의 행복과 일반 의지의 실현. 정부 형태로는 일반 의지에 정부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회계약론의 입장은 훗날 인민주권론의 토대가 됐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핵심 딱 2줄이에요.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에 저항하는 의도적 위법 행위인데 정당하려면 공동선, 비폭력, 최후 수단, 공개성 처벌 감수 5조건을 갖춰야 해요. 그리고 국가 권위의 근거는 사회계약, 즉 시민들의 합의에 있어요. 홉스는 안전을 위해, 로크는 권리 보호를 위해, 루소는 일반 의지 실현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소로, 롤스, 싱어의 차이, 그리고 사회계약론자와의 비교는 꼭 정리해 두세요. 수고했습니다. 수업 끝.